정말 많은 여자 회원님들이 스쿼트 운동을 하면 허벅지에 있는 살이 근육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진짜 그럴까요? 그럴 거라 생각하세요?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핏불이 문석규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근육 운동을 하면 살이 근육으로 바뀌는지 너무 궁금해해서 제가 영상을 직접 그냥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논문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더불어 WTPA 생리학 전문가 문나란 선생님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이론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작된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마 다이어트가 목적인 분과 근육 증가를 위해 운동하는 분 모두 목표하는 몸은 조금씩 달라도 근육을 늘리면서 지방량은 줄이는 상승 다이어트를 원할 거예요. 실제로 여성 회원님들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선생님, 하체 운동을 하면 지방이 근육으로 바뀌어서 허벅지 더 굵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진짜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하면 지방이 근육으로 전환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바라는 근육량 증가와 지방량 감소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체지방 감소와 근성장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전략까지 제가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감소는 서로 정말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먼저 근육량 증가는 근육의 새로운 조직을 합성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비대는 운동을 통해 근육 조직의 일부로 상처를 내고 해당 조직이 아무는 과정에서 크기가 커지도록 하는 방법인데, 이때 근육 합성이 제대로 되려면 그만큼 에너지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반대로 체지방 감소는 섭취하는 에너지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적을 때 나타나요. 섭취 칼로리를 줄여 체내의 지방으로 저장된 잉여 에너지를 분해해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바로 체지방 감소가 일어납니다. 지방을 근육 생성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하게 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건 아주 정말 제한적으로 가능할까 말까 합니다. 이런 방식을 림매스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해진 기간 동안 지방량을 감소시키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 및 식단법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동 초보자나 훌륭한 트레이너의 코칭하에 식단과 운동이 병행됐을 때 되는 아주 드문 경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먹는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여서는 안 되고 근육이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어 체내 에너지가 부족해진 상태에서 근육이 증가하는 경우는 평소 운동을 아예 하지 않다가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초보자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체중 대비 근육량이 부족한 마른 비만일 때 림매스업 방식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 초기에는 근신경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근육량 증가 속도 또한 빨라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근육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을 늘리면서 지방을 줄이는 것이 가능은 해요. 하지만 근육량이 일정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면 추가적인 근성장은 정말 어려워지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같은 화학적 변화는 모두 대사 반응을 통해 이루어지고 효소에 의해 도움을 받습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여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세포 내부에서 에너지 상태를 감지하는 AMPK라는 효소가 활성이 되는데, AMPK는 탄수화물 대사를 조절하는데 세포가 글루코스를 흡수하고 간에서 글루코스 생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칼로리가 줄어들 때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 이화작용이 더욱더 촉진되면서 지방을 대화 에너지로 사용하라는 신호를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신체 전반으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세포의 성장과 증식이 억제되어 근육이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기는 어려워져요. 자칫 원하는 체지방 감소는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몸에 필요한 수분, 근육량 등과 같은 기초 대사량 유지에 도움을 주는 제지방 감소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근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이어트를 위해 필요 이상 고강도 운동이나 장시간, 2시간 이상 운동하는 행위는 체지방 감량은 물론 근손실까지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전략적인 운동 프로그램과 적절한 운동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서 제가 그 방법까지도 알려드릴게요. 근육 합성과 관련된 신호는 mTOR이라고 불리는 물질의 조절로 일어납니다. mTOR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분하다고 감지될 때 세포 성장 신호를 보냅니다. 근육 합성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근육은 mTOR의 신호를 받고 섭취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을 때 근세포를 합성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AMPK가 활성되면 mTOR이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AMPK는 단백질 합성도 조절하지만 필요시 단백질 분해도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로 태워 근성장을 유도하는 방법은 그리 효과적인 근육량 증가의 방법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은 항상 일정한 수준의 근육량과 체지방량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체지방량도 늘리려는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체지방을 빼면서 근육량을 늘려가는 것은 체중 감량이 진행되면서 더욱더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급격한 체중과 라인의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지금 내 상황에서 더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운동이든 식단이든 꾸준히 수행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존버가 승리예요. 존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고르게 섭취하면서 강도 있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감량할 수가 있어요. 이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강도 높은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다이어트 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살펴본 논문에서 피실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 똑같이 운동량을 늘리고 칼로리 섭취를 제한한 상태에서 식단에만 변화를 주어 봤는데, 첫 번째 그룹은 단백질 15%, 탄수화물 50%, 지방 35%로 구성하고, 두 번째 그룹은 단백질 35%, 탄수화물 50%, 지방 15%로 구성했을 때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에서 몸무게와 체지방은 줄고 근육량은 늘어난 결과가 나타났어요. 빠른 변화를 보겠다고 과하게 섭취 칼로리를 줄여버리면 체내 수분량, 근육량,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까지 모두 빠져나가 기초 대사량도 함께 낮아지면서 목표 체중을 이뤄낸 이후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그대로 살이 되는 요요 현상이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바르게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늘리는 다이어트 하는 방법을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중량 운동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섭취 칼로리를 무작정 제한하지 말고 탄단지 영양소 구성을 맞춰 식단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근육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체중당 적어도 1.6g의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사실 몸에 따라 근육량, 운동 경력, 유연성 등등 고려할 게 정말 많은데 본인 몸에 맞는 운동 루틴과 식단 루틴을 찾고 돌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어요. 앞으로 차근차근 루틴화해서 채널에 올릴 테니까 이 영상은 나에게 맞는 스타일이고 나에게 맞는 운동 스타일이다 하시면 적어서 그대로 그냥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근육 운동을 해도 체지방량이 근육으로 변할 수 없다. 두 개는 엄연히 다른 조직이며 지방의 여분의 칼로리가 있을 때 합성이 되고 근육은 먼저 상처를 내고 여분의 칼로리가 있을 때 합성이 되기 때문에 체지방이 근육으로 절대 바뀔 수 없다. 그러니 살이 찐 상태에서 하체 운동이나 팔 운동을 한다고 체지방이 근육으로 바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